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 목격담은 사람의 착각으로 인한 일들이 입에서 입을 건너며 부풀려지고 와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례들은 단순히 착각이라고 말하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며 현대 인류의 지식으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괴담을 무서워하면서도 흥미를 가지고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룰 이야기도 이렇듯 설명이 불가능한 의문을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조선 왕조실록, 그 속에 등장하는 뜬금없는 귀신 이야기, 실제 역사 기록을 토대로 들려드립니다. 성종 17년 임금과 신하들이 경연에서 자치 통감을 공부하며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분위기 속 예조판서 유지가 갑자기 황당한 말을 꺼내는데, 요즘 성안에 요사한 귀신이 많습니다. 영의정 정창손의 집에는 귀신이 있어 집안의 물건을 마음대로 옮긴다 하고, 호조좌랑 이두의 집에도 여자 귀신이 있다 합니다. 여기서 정창손은 세조와의 술자리에서 말실수했던 그 영의정인데요, 물건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하니 공포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이분 집에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문에 불과한 이야기라면 임금 앞에서 꺼내지도 않았겠지만 관료 중에 가장 높은 영의정이 겪은 이야기라니 출처가 이리 명확하니 뜬소문이라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날 영의정은 경연에 나오지 않은 모양이고, 임금이 주위 다른 신하들에게도 이 일을 물어보니 좌의정 홍응 또한 이 말을 들었다 합니다. 영의정 집에 괴이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집안 사람들이 겁을 먹고 빨리 이사가야 한다고 정창손을 설득했는데, 그분은 내 나이에 죽으면 죽었지 귀신 때문에 도망가겠냐 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세조 앞에서 말실수를 하고도 살아남은 분이니 귀신 따위야 하나도 안 무섭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창손 집 귀신이야 물건을 옮기는 정도의 가벼운 소란이었지만, 좀 더 괴이한 것은 호조좌랑 이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는 성종 17년 11월 10일과 25일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종합해서 보면 이두 집에 있는 여자 귀신은 대낮에 모습을 드러나기도 하여 많은 하인들이 직접 목격했으며, 그 모습은 상반신이 없이 다리만 있는 귀신이었고 허름한 치마를 입고 있었다 합니다. 이 귀신은 창문 종이를 찢어버리거나 돌을 집어던지는 등 직접적인 해코지를 하는가 하면 갑작스레 나타난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했는데, 보통은 그대로 통과하곤 했으나 이두의 부인은 귀신과 부딪혀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마치 산 사람처럼 하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음식을 마음대로 집어먹기도 했다 하니 실체를 마음대로 조절 가능한 강력한 귀신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이두는 귀신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갔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간 집까지 귀신이 따라왔다 합니다.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무시할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유지가 처음 귀신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귀신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자는 말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임금이라 한들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유지는 귀신을 잠재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대포로 귀신을 물리치소서. 실체가 없는 귀신을 대포의 화력으로 잡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조선에서 총이나 대포로 귀신을 잠재운다는 건 꽤 흔한 이야기입니다. 광해군 7년에도 국내 기이한 일을 잠재우기 위해 동궁에 대포를 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귀신 같은 요사스러운 일은 음기가 강해서 생기는 것이니 양기가 강한 화력으로 제압하면 가라앉힐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귀신에게 대포를 쏘자는 요청을 성종은 거절합니다. 요사한 귀신이 있더라도 관심을 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진다는 말이었죠. 그럼에도 성종은 찝찝한 기분이 있었는지 보름 뒤인 11월 25일에 이두를 불러서 진짜 귀신이 있냐? 언제부터 있었냐? 지금도 있냐?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SNS 커뮤니티 등에서 꽤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대포로 제압한다는 조상님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기 때문이죠. 물론 기록에 나오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나 귀신 목격담은 현대과학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심령 현상은 사람의 착각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이 일화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조금 묘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하반신만 있는 이두집 귀신 이야기는 당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의 자유로 귀신이나 모모 귀신 같은 네임드 귀신이 있다고 치면 조선 중기에는 이두집 귀신이 그런 위치였다는 거죠. 때문에 이 이야기는 실록뿐 아니라 야담집인 용제총화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이 용제총화의 기록과 실록의 기록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야담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두는 임금에게 숨겼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용제총화에 따르면 이두집에 나타난 귀신은 10년 전 돌아가신 이두의
고모 귀신이었습니다. 상반신이 없어 얼굴은 모르지만 목소리가 고모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 고모 귀신은 하인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 집안 어른 행세를 했으며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이 많아 원하는 음식을 안 주면 크게 화를 냈다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두가 임금을 속인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귀신의 정체가 자기 고모라는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야담과 실록의 더 중요한 차이점은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이두는 임금 앞에서는 지금은 귀신이 사라졌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덕분에 성종께서는 조금 안심하실 수 있었을 테죠. 하지만 용제 총화에 따르면 이두가 귀신에 시달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용제 총화의 기록을 받아들인다면 이두가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임금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록보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야담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실록에 등장하지 않는 이두의 사망 시기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제 총화에 따른 이두의 사망일은 1487년 초, 그리고 같이 귀신 소동을 겪었던 정창손의 사망일은 1487년 1월 27일. 정창손의 사망은 실록에 기록된 사실이고 이두의 사망일은 야담에 따른 추측이지만 아무리 야담이라도 사망 시기를 잘못 적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연의 일치 맞겠죠?